자, 현대시 8번째. 조지훈의 화채 개연, 그리고 최승호의 누에입니다. 일단 화채 개연이라는 건 꽃이 피어남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조지훈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좀 옛날식 말을 많이 써요. 이걸 이제 의고적 문어체라고 하는데 옛날식 말투를 씁니다. 제목도 그따위로 지어놓은 거예요. 한자로 이렇게 지어놓은 거고요. 꽃이 핀다 이런 얘기고요. 내용을 보면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댄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짧단 얘기죠. 섬돌 위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때문에다가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걸 이렇게 읽으면 이상하고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걸 도치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도치법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냐? 여름밤이 짧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밤이 짧아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섬돌 위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다. 이게 이제 화채 개연이죠.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느낌표. 영탄 적어줘. 영탄법이죠. 아, 여기 태고적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라가 꽃잎을 적신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석류꽃이 터지는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태고적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라가 꽃잎을 적신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태고적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라가 실제로 있을 리는 없잖아. 여기에 그게 석류꽃을 적시고 있을 리는 없잖아. 그렇죠? 이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고적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라, 이것이 거기서 이제 생명이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꽃잎을 적신다. 이 꽃을 보고 석류꽃이 터지는 그 꽃잎이 터지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생명을 느낀다. 이런 의미죠. 방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온다.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앉는다. 이게 이제 무라일체입니다. 나와 석류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무라일체의 경지.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앉는다. 나와 석류꽃이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무아지경의 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내용은 별거 없죠. 내용은 꽃이 핀다.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그 석류꽃이 나고 내가 석류꽃이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생명력을 느끼면서 거기서 이제 무아지경,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내용이 별게 없기 때문에 뭘 낼까요? 문제에는 표현법을 내죠. 내용이 별게 없으면 표현법을 내는 거죠. 표현법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용을 문제로 낸다. 그럼 이제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용이 뻔하니까. 네. 그 다음 최승호의 누에를 보죠. 이 시는 좀 재밌는데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긴 시는 산문시예요. 이렇게 중간에 끊는 게 없죠. 여러분 이건 산문시가 아닙니다. 산문으로 돼 있는데 없다. 문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산문시 아니에요? 아닙니다. 산문시는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 얘가 요 짧은 여름밤이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쭉 와야 돼. 얘 이렇게 쭉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를 훨씬 긴 종이에다 쓰면 얘를 한 줄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 쭉 이렇게. 안 보이지? 니네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행을 나누지 않아야 산문시입니다. 행을 나눴기 때문에 산문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누에들은 은수자다. 정확하게 A는 B다죠. A는 B다. 은유법이죠. 누에들은 은수자다. 은수자, 숨어서, 숨을 은자죠. 닦을 수자예요. 숨어서 닦는 사람, 돌을 닦는 사람을 말해요. 자승자박의 흰 동굴로 들어가. 그 누에고치를 보면 흰색이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흰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 그러니까 그 누에고치가 그 누에고치 더미에서 뭘 한다는 거야? 돌을 닦는다고 지금 화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혼자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에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 변하죠. 번데기가 이제 나비로 변할 거니까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된다.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서리법입니다.
꿈의 힘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꿈의 힘이 있기 때문에 누에고치가 번데기가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써놨죠. 존재가 변모할 수 있는 힘, 누에가 나비로 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꿈이다. 어느 날 해맑은 아침의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온다. 나비죠. 네,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해맑은 아침의 얼굴은 나비의 얼굴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회저처럼 고통스러웠던 연금술의 긴 밤을 지나. 여러분 연금술이 뭔지 알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연금술은 그 뭐더라? 뭐로 금을 만드는 건데 금을 만드는 술법이에요. 연금술이라는 게.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좀 뭐랄까 말도 안 되는 변환을 이뤄내는 거 이런 게 연금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번데기가 나비로 바뀐 것을 연금술이라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긴 밤을 지나 비로소 하늘백성의 날갯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늘백성 나비죠.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누에의 왕은 없다. 누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하며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어야 한다. 의지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래야 변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어렵진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에들이 변하는데 그들을 이제 돌을 닦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고 그 돌을 닦는 것은 결국 이제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자세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변모를 해서 이제 나비가 되어 날아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설명을 보세요. 멈추고 문제를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는 이제 쉬운데 3번입니다. 가는 식구의 반복을 통해 나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부각한다. 물음의 형식을 통해는 이제 서리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요거죠. 가능했을까? 이거 서리법. 그 다음에 식구의 반복은 뭐 있었냐면 이거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가 반복되죠. 그렇죠? 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자, 요거는 좀 다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존재, 이거 헛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신의 삶의 회복, 말도 안 되는 소리. 3번도 짧은 여름밤을 아쉬워하는 공간이다. 뭔데 이거? 아니죠? 4번이 촛불 한 자루를 켜고가 이게 실제로 촛불을 켠 게 아니죠. 보면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짧다는 이야기지 얘가 지금 뭐 촛불을 켜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성욕과 합일되는 충만감, 물화일체를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고통 속에서 존재의 변모를 이루어내는 공간. 이건 뭐 맞겠죠. 답은 5번입니다. 3번도 지금 좀 적절하지 않은 걸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1번이 정답이거든요. 근데 내가 성육꽃 속으로 들어가 앉는다. 그러면 나와 성육꽃이 하나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육꽃의 탄생의 어떤 가치 그리고 나의 생명의 가치를 둘 다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소멸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성육꽃이 지고 태어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만약에 1번을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2, 3, 4, 5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2, 3, 4, 5의 근거를 찾았다면 1번을 정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